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아사다를 보기 위해 기적적으로 생명을 지탱해 온 아버지 부석과 이제 곧 남편을 맞이하리라 확신하는 아사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지 64장에 이어 65장. 다음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죠.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 아사녀는 솜살같이 아버지께로 뛰어 들어갔다. 오래간만에 저를 찾아준 기쁜 생각을 한시바삐 병든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막 기침을 하고 나셨는지 헉헉하는 숨길이 턱에 닿고 번열이 난 탓으로 이불자락을 반나마 걷어쳤는데 그 칼등같이 드러난 갈비뼈를 보매 아사녀는 지금 당장 꾸고 온 아름다운 꿈이 무참히도 부서지는 것을 느끼었다. 아무리 봄이 온다기로 이렇게 육탈한 아버지가 과연 회춘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시던 아사다를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아사녀는 그렇게 좋은 공상을 단념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웠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봄이 와요. 아사녀는 무두무미하게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부르짖었다. 작년 겨울부터 귀까지 절벽이 되어서 작은 말라튼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무슨 보에 쌓인 듯이 흐릿해 보이는 그의 안광이 이때 따라 생기가 도는 듯하였다. 응, 누가 와. 아사다리가 와. 하고 올강볼강하는 팔꿈치로 한 옆을 짚고 힘을 부진부진 준다. 그는 분명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사달님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강물이 다 풀리고, 봄이 와. 부석은 싱겁다는 듯이 떠들썩하게 쳐들었던 몸을 매다붙이듯 가라앉히고 만다. 얼음장이 풀리고 물이 제법 졸졸 소리를 내고 흘러요. 부석은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스르르 눈을 다시 감아버린다. 봄이 오면 그 몹쓸 병원도 나으실 게고 봄이 온다고 내 병이 나을 듯 싶으냐. 그러면요 일기만 따뜻해지면. 부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고개를 흔들었다는 이보다 차라리 흔드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리고 역정이 몹시 날 때 하던 버릇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고 그 영체 없는 눈으로 잔뜩 천장을 노리었다. 봄이 온다는 말이 이렇게도 아버지의 귀에 거슬릴 줄이야. 아사녀는 한참 무료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아침밥이 늦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다. 아침을 짓는 데야 아버지는 미음을 끓여드리고 밥 먹을 이는 저 하나뿐. 그리고 누룽지를 치워줄 삽살이 한 마리. 신신치 않은 일이나마 문병 오는 제자들이 달려들기 전에 아침밥을 먹어 치워야 한다. 아사녀는 막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할 채 부석은 매우 못마땅한 눈치로 거의 흘겨보다시피 돌아본다. 말은 안 하여도 나 혼자 남겨놓고 또 어디를 나가느냐 하고 꾸짖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요새 와서 걸핏하면 화를 내시고 더구나 아사녀가 곁을 떠나는 것은 질색이었다. 어질고 자상스럽던 성미도 병에 부대끼어 변해진 듯하였다. 아사녀는 다시 아버지 곁으로 왔다. 아버지 잠깐만 혼자 계십시오. 아침밥을 짓고 들어올게. 아사녀가 다시 들어오자 아버지는 돌아누워 버리고 아른 채도 하지 않았다. 예 아버지, 아침을 지으러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라 하고 대꾸는커녕 고개까지 끄덕여 주지 않았다. 예 아버지, 저는 나가봐야. 또 한 번 재우쳐 보았건만 아버지는 눈까지 감고 제 딸이 거기 서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사녀는 망단하여 서성거리며 아버지의 축난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 푹 거진 눈자 위에 눈물이 펑하니 괴어오른다. 아버지, 아버지. 아사녀는 억색하여 부르짖었다. 그래 봄이 오면 아사달이 온다더냐.
다시 눈을 뜨는 아버지는 눈비와 눈초리가 깊은 탓인지 눈물은 흔적도 없이 잦아져서 방금 우신 것 같지도 않으나 그 말소리는 몹시 떨리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자기와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가? 오고 말굽시오. 떠난 지 벌써 3번째 봄이 오는데 3번째 봄이 봄이 왕구히 오기 전에 아사다리가 와야 될 텐데 요 며칠 안에 아사다리가 와야 될 텐데 아산여는 무슨 뜻인지 잘 알아차릴 수 없었다. 요 며칠 안에 아무래도 너 혼자 남겠구나. 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아버린다. 부석은 자기가 염려하던 바와 같이 그 봄이채 다 녹아서 썩은 나무가 물오르기 전에 부러지듯이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 며칠은 제법 정신기가 돌아났다. 신육만 보이던 그 악착한 기침도 도수가 줄어진 것 같고 담 끓는 소리도 한결 나은 듯하였다. 하루 아침은 물을 길러 나가려는 아산여를 눈으로 불렀다. 곁에 와 앉은 딸을 퀭한 눈으로 치어다보며 자꾸 안간힘을 쓴다. 아버지 왜 이러셔요? 팔뚝 전체로 방바닥을 짚고 모로 다리를 꼬는 병인을 보고 아산여는 또 무슨 변이 생기는가 하고 질겁을 하며 부르짖었다. 왜 이러셔요, 아버지? 글쎄 아버지 가만히 좀 누워 계셔요. 그래도 병자는 부진부진 혼자 애를 쓰다가 일으켜 나를 좀 일으켜 하고 버르적거린다. 어휴 큰일 나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몸을 움직이시면 또 금옵슬 기침이 나게요. 아사녀는 질색을 하였다. 아따라 아사녀야 나를 좀 일으켜 다오. 후후 한참 기를 쓴 탓에 지쳤던지 숨을 모두 꾸려 쉬며 마치 애원이나 하는 것 같다. 숨길이 이렇게 가쁘신데 일어나셨다가 덧치시면 어떡하게 누웠으니 답답해. 어유 답답해. 일으켜 좀. 글쎄 안 됩니다. 안 돼요. 병은 이제 다 나았다. 나를 일으켜라. 응, 아가, 비대발괄이나 하는 것 같다. 이 안타까운 정을 아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었다. 아사녀는 두 손을 병자의 등 밑으로 넣었다. 손에 만져지는 아버지의 살은 마치 물기 도는 바위와 같이 엄청나게 무섭고 미끈거렸다. 아사녀는 제 팔이 천근들이 쇳덩이나 얹은 것처럼 휘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버지는 뜻밖에도 거뿐하게 일어앉는다. 아사녀는 병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불을 둘레둘레 모아 앞과 양옆을 두리거리고 뒤에는 안속 삼아 두둑하게 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일어앉기가 무섭게 한바탕 된통 기침을 하였으나 금 옵슬 고통도 잊은 듯 그 눈물이 펑한 눈으로 웃어 보이었다. 오래간만에도 그 엉덩그려 붙인 얼굴을 펴는 웃음살 한번 일어나 보시는 것을 이렇듯 신기해하시고 기뻐하실 줄이야. 그런 줄 알았더면 진작 일으켜드릴 것을. 아사녀도 눈물겨웁도록 그 웃음이 반가웠다. 하마터면 개어질 듯하던 제 환상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 어떻게나 기쁜지 몰랐다. 봄이 온다. 강물도 풀리고 아버지의 얼굴에도 봄이 온다. 그날 아침에는 물을 기르면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옹알거리었다. 강물은 어쩌녁보다 몰라보리만큼 더 풀리었다. 도끼로 찍어도 깨어지지 않을 성씹던 그 두껍고 튼튼하던 얼음장이 둥둥 떠서 해실해실 녹으며 흘러간다. 아직 덜 풀린 얼음장 위에도 덧물이 져서 콸콸 소리를 치며 오는 봄을 그리는 것 같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 미움도 잘 못 넘기던 어른이 죽도 마다하고 밥을 먹겠다는 데는 아사녀도 기가 막히었다. 부녀간에 얼마를 승강이를 하다가 끝끝내 밥을 반 주발이나 말아서 자시었다. 매우 염려를 하였지만 그날 밤에 배탈도 나지 않았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아사녀가 채 눈도 뜨기 전에 병자는 제 혼자 힘으로 일어앉고 말았다. 어떻게 혼자 일어나셨습니까? 아사녀는 하도 신통해서 웃으며 물었다. 왜 내 혼자는 못 일어난다더냐? 하고 아버지는 웬일인지 웃지를 않았다. 또 무엇에 역정이 난 것 같았다.
쌀이 얼마나 남았느냐? 아버지는 불쑥 이런 말을 물었다. 잎살은 한 대twe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좁쌀은 저번에 팽개님이 팔아온 것서 말은 남았을까? 팽개가 좁쌀을 팔아와 매우 불쾌한 눈치를 보이다가 뗄나무는 누가 해오느냐? 내 옷은 몇 벌이나 되느냐? 너는 봄이 되어도 입을 옷이 있느냐? 내가 잘 장식해 두라던 돌 다루는 기구는 다 어찌하였느냐? 가진 것을 미주알고주알파고 캐며 챙기었다. 그날 해가 으슬어슬해지자 아버지는 오한이 든다고 이불을 덮어도 또 덮으라 하였다. 며칠 뻔한 탓에 마음을 놓았던 아사녀는 더욱 허둥지둥하였다. 밤중이 되자 아사녀의 눈에도 아버지의 얼굴빛이 아주 달라지는 듯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 제자들을 불러오리까? 아사녀는 울며 부르짖었다. 병자는 손을 내어줬고 무슨 말인지 입만 달싹달싹한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딸은 아버지의 입에 귀를 대었다. 병자는 차오르는 숨길 가운데 낯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사달.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초종은 여러 제자들의 울력으로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었다. 그 중에도 가려운데 손이 닿도록 오밀조밀한 팽개의 힘이 더욱 크고도 곰살구졌다. 얼른 보기에 덜렁하고도 투미할 듯하던 그가 큰일을 당하매 이대도록 차근차근하고 자상스러울 줄은 정말 생각 밖이었다. 그는 아사녀가 입을 상복에 치수까지 아는 듯하였다. 어느 때 어떤 절차로 절을 하고 곡을 하는 것까지 또박또박이 알리었다. 재수에 드는 것은 하나도 빼어놓지 않을 뿐인가? 고기가 얼마, 생선이 얼마, 심지어 여러 가지 과실 개수까지 남고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분별해서 사들이었다. 그러고 상청에 들어서면 어느 제자보다 가장 설게 울었다. 울음이 끝난 뒤에 여러 제자들은 아사녀를 위로하는 척하고 둘러앉아서 지싯지싯 실없는 수작도 덜어는 거내었지만 그는 제 할 일만 끝나면 선선히 일어서서 사랑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아사녀에 대한 태도는 너무 점잖아서 오히려 대면대면한 편이었다. 장달과 싹불 같은 다른 제자들은 아사녀와 말 한 번 주고받을 기회만 있으면 할 말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딴청을 부리고 수작을 질질 끌려 하였다. 그러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과 흥정을 어떻게 할 것 등으로 아사녀와 접촉할 기회가 가장 많은 팽개는 단 한두 마디로 이를 처리할 뿐 아사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마저 열고 홀로 남은 아사녀, 의지할 곳 없는 아사녀. 호라비의 손일망정 귀히 고이 자라나고 풍파란 겪어보지 못한 아사녀. 아직도 나이 23.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는 팽개의 이 행동이 어떻게 고마운지 몰랐다. 어떻게 든든한지 몰랐다. 슬픔과 서름이 겹겹이 쌓인 중에도 날과 달은 흘렀다. 엉덩둥 장사도 지났다. 닥쳐오는 하루하루. 휘젓하고 무서운 하루하루가 한 달, 두 달이 되었다. 장달, 작지, 삭불, 웃보는 번차례로 혼자 오고 둘이 오고 대들고 대나며 아사녀를 찾아주었다. 외로운 그이거니 그들의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음이 아니지만 근 운치와 말투들이 괴란적을 때가 많았다. 걸핏하면 사운판도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루는 곡두식 전에 장다리가 그 기다란 길을 휘영휘영 흔들며 들어오다가 먼저 와 앉아있는 웃보를 보고 요 녀석이 어느 틈에 벌써 왔어. 새침대기 골로 빠진다고. 왜 못 올 때 왔단 말이냐. 요 녀석이 왜 새벽 대령을 하고 무슨 자갑스러운 짓을 또 저지르려고. 장달은 그 멍청이 같은 누나를 디굴디굴 굴린다. 이 싱거운 키다리가 못할 말이 없네. 그건 없다 하는 수작이야. 이 기급절사를 할 놈아. 그러면 왜 왔어? 너는 왜 왔니? 그 짤막한 키를 질질 끌고 맙시사 하고 웃보는 아사녀를 향해 웃어 보이었다. 요 녀석이 살살 눈웃음을 치고 간지럽게 아사녀님이 아무리 한들 너 따위에 넘어갈 줄 아느냐? 왜 아사녀님이 무동이라 제주를 넘느냐? 넘어가시게. 하하. 웃보는 제 재담에 만족한 듯이 또 한 번 웃어 보였다.
요 녀석이 7월 열중이 모양으로 입만 까가지고 너는 입을 안 까고 그 황새 같은 다리부터 먼저 깠니? 킥킥. 요 녀석이 또 웃어. 요 녀석아. 내가 그 웃음으로 건너 마을 술청 갈보는 호려내었지만도 이 얼간망둥이 같은 녀석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웃보는 눈살을 꼿꼿이 세우더니만 대번에 장달의 따귀를 갈기었다. 장달이 화다닥 일어서자 웃보도 발딱 몸을 일으켰다. 장달은 그 휘청휘청하는 긴팔을 느리어 웃보의 멱살을 잡았다. 웃보는 그 턱 밑에서 뺑뺑 돌며 그 작달막한 다리로 후당퉁탕 장달의 허벅지를 차느라고 애를 썼다. 장달은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웃보를 휘순례를 돌리었다. 웃보는 강충 몸을 솟구치듯 하더니 그 여무진 대가리로 장달의 턱을 냅다 받았다. 아야. 장달은 비명을 치고 멱살을 놓자 이번에는 웃보의 허둥거리는 다리가 정통으로 허벅지를 내리지르고 작은아마 새천 주먹이 장달의 안가슴을 쥐어질렀다. 헉!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장달은 그 구부정한 등을 훨씬 펴는 듯 하더니 그대로 털썩하곤 아동그라졌다.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아사녀는 쩔쩔매며 자빠진 장달에게로 또 달려들려는 웃보의 팔뚝에 메어 달렸다.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이런 놈은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 놓아야. 웃보는 무엇이 그리 분한지 어깨숨을 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장달과 웃보가 싸웠다는 소문은 대번에 좌하고 퍼졌다. 한 입 두 입 건너는 동안에 터무니없는 귀가 달리고 발이 붙어서 소문은 별별 괴란적고 망측스러운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웃보가 턱걸이를 하는 바람에 장달의 턱이 떨어지고 말았대. 웃보란 놈이 키는 작아도 다부지기는 무섭지. 그 키다리가 나가 떨어지는 걸 좀 봤더면 정말 장관이었을 텐데. 아무리 하면 근력이야 장달을 당할 수가 있나. 그 검센 주먹으로 내리쳐서 웃보의 갈빗대가 부러졌대. 아마 2개가 부러졌다지. 아니야, 3개래. 부러진 갈빗대 수요까지 따지며 살가죽을 헤치고 보고 나온 듯이 말하는 위인도 있었다. 대체 싸움은 왜 했다는 거야.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시오. 그야말로 종일 통곡에 부지야 마누라 상사격이구려. 장다리가 막 들어서니까 웃보가 아사녀를 끼고 앉았더래. 저런 망할 녀석 봤나? 아니야. 그 싱거운 키다리가 새벽같이 달려들어 제 짬도 안 깬 아사녀에게 덤벼들었대. 그 코끼리 같은 놈이. 그래 그걸 보고 웃보가 후려 갈겼다나 봐. 웃보란 놈은 새벽에 뭐 타러 아사녀한테 갔던가. 그야 모르지. 아니래 웃보가 먼저 가 있었대. 장다리가 먼저 갔대도 그러네. 그야 어느 놈이 먼저든지 똑같은 놈들이지. 그는 그래. 아무튼 아사녀가 큰일 났군. 아사달이란 놈은 한 번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아비마저 죽고 없으니 그 젊은 것이 탈이 아니날까? 그 승냥이 때 같은 제전놈들이 그냥 둘 리 없지. 이쁘기나 여간 이뻐야지. 이놈 너도 생각이 다르구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침이 그대로 꿀덕꿀덕 넘어가는 걸 뭐 손바닥만한 동리에 느끈히 저무니 할 것 없이 무딥길에 아사녀의 이름이 오르내리었다. 제자들은 아사녀에게 달려와서 제각기 분개한다. 그놈들이 어디 싸움할 데가 없어서 여기를 와서 치고받고 하다니 고약한 놈들 같으니 그놈이 사람이란 말이오. 스승의 상청이 바로 여기 있는데 돌아가신 스승의 눈에 채 흙도 들어가기 전에 그 외동따님을 놀려대다니 똥으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 같으니 하고 작지는 입에 개거품까지 흘리었다. 그런 놈들은 이제 이 문전엔 발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해놓아야 싹부리가 이를 득 달아붙이었다. 그래 웃보란 놈이 아주머니 젖가슴에 손을 댔다지요. 작지는 흉장이 막힌다는 듯이 숨을 헐레벌떡거리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사녀는 고개를 빠뜨리며 얼굴을 붉히었다. 아니 그놈이 아주머니를 두리쳐 끼고 입을. 아사녀는 귀를 막고 싶었다. 새빨갛던 그의 얼굴은 대번에 파랗게 질리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나. 설마 그럴 리야 있겠나. 그럴 리가 다 무엔가.
나는 장달에게 바로 들었는데 아니라네. 나는 욱보에게 들은 말이지만 장달이란 놈이 아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사녀는 그 자리에 고꾸라질 듯하는 몸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다. 이럴 때에 팽개라도 왔으면 싶었다. 그가 왔으면 이 무도한 자들을 물리쳐 줄 것 같았다. 저희들끼리는 서로 듣고 으르렁거려도 팽개의 앞에는 고개를 못 드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팽개의 발길은 너무도 드물었다. 그는 특별한 일 없이 결코 아사녀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올 적마다 빈손으로는 오지 않았다. 쌀이 떨어질만 하면 영락없이 쌀을 팔아가지고 오고 나무가 거의 다 없어져서 오늘 저녁을 어떡하나 할 때에는 기별이나 한 듯이 나무를 꾸려 가지고 왔다. 하다못해 고기 매와 생선말이라도 들고야 왔다. 온다 해도 방에는 말할 것 없고 마루에도 잘 올라앉지 않았다. 아무리 아사녀가 권하여도 마루 끝에 그냥 걸터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서 버리었다. 말을 한대야 집안 두량에 관한 말뿐 별로 다른 수작이 없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팽개는 그날 다 저녁 때나 되어서 매우 침통한 얼굴빛으로 나타났다. 아사녀는 반색을 하며 일어나 마루 끝까지 나와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나 팽개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를 않고 석고대 죄나 할 사람 모양으로 두 손길을 마주 잡고 허리를 구부리고 선체 익히 말이 없다. 지금까지 시끌던벙하던 무다가리들도 자갈 먹은 말처럼 쭉 다켜지고 말았다. 나이 탓도 탓이려니와 워낙 얻어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팽개라면 꿈적도 못하였다. 더구나 오늘같이 된 소리 안 된 소리 떠들고 있다가 팽개의 엄숙한 거동을 보매 더욱 질끔을 한 것이었다. 한참 만에야 팽개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님, 세상에 그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이나 놀라셨을까? 모든 것이 내 불찰입니다. 그런 놈들을 단속을 못한 내 잘못입니다. 무슨 낯으로 아주머님을 배울까? 왜 팽개님 탓이에요? 왜 팽개님 탓이에요? 하고 아사녀는 억색하여 한 말을 되풀이하며 무어라고 뒤끝을 맺을지 몰랐다. 장달과 욱보의 싸움도 싸움이려니와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해괴한 소문이 나서 차마 입에도 못 담을 소리를 들은 것이 더욱 분하고 원통하였다. 그렇다고 싸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생판 헛소문이라고 변명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더러운 말을 어찌 익절엔들 올릴 수 있으랴. 그는 오라비 겸 아버지 같은 팽개에게 메어 달려 실컷 마음껏 울고 싶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스승의 따님이면 저희에게도 누님이 되려든 그러니 그런 해참한 일들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오라버님, 아사녀는 한번 힘있게 불렀다. 그러면 오라버님도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으십니까? 아사녀는 그 자리에 엎어져 울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팽개는 제 말이 조금 지나친 것을 깨닫고 당장에 돌려대었다. 내가 왜 그 종작 없는 소문이야 믿겠습니까? 그놈들도 설마 사람인데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내 말은 그놈들이 아주머님께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주머님 앞에서 말다툼인들 왜 하느냐 말입니다. 더구나 치고받고 하다니 그런 해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팽개는 10년 공부가 나무아미타불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뿌옇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 아주머님 앞에 언감생심인들 그놈들이 그럴 리야 만무하고 말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소문을 꾸맨들 믿겠습니까? 얼락로글락하는 제 변명에 아사녀가 솔깃해지는 눈치를 차리자 팽개는 슬쩍 삭부를 보고 눈짓을 하고 나서 다들 사랑으로 나가 불호령을 내리면 군으로 휘몰아 내듯이 좌중을 불알이었다. 싹부리가 무엇에 튕기는 듯이 발딱 일어나 서며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서 나가세 하고 제가 먼저 마루에서 내려선다. 여러 제자들도 쭉 따라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팽개의 일령지하에 찍소리도 못하고 움직이는 광경이 아사녀의 눈에 팽개를 여러 곱 돋보이게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묵혀둔 사랑에는 먼지가 켜켜이 앉았다.
싹불은 앞장을 서서 비를 들고 나가서 부산하게 쓰레지를 하였다. 팽계의 명령으로 장달과 욱보도 불리어왔다. 당사자 둘을 대면을 시키고 그 궤변을 듣자는 것이었다. 여러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을 치울고 내리훑어 보았으나 장달의 턱도 그대로 붙어 있고 욱보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듯하였다. 팽계의 문초에 그들은 서로 손찌검을 저편에서 먼저 하였다고 빡빡 세우며 끝장이 나지 않았다. 너희 놈들끼리 손을 먼저 대고 나중 된 것은 여벌 문제다. 아사녀에게 손을 먼저 댄 놈이 어느 놈이냐? 팽계는 원님보다 더 무섭게 호령하였다.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야? 몇몇 제자들도 목에 핏대를 올리며 부르짖었다. 기실 두 놈이 싸운 것보다 이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흥미가 있었던 것이다. 누가 아사녀에게 손을 대어 장달은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른다는 듯이 도로 묻는다. 이놈 욱보 너는 이 키다리가 아사녀 듣는 데선 애가 술청갈보를 호려내었다고 해서 이놈아 누가 술청갈보 말이냐? 아사녀 말이지. 그놈 멀쩡한 놈. 왜 갈보 얘기를 끄집어낼까? 그래 이놈아 내 눈은 아사녀가 갈보로 보이더냐. 그놈 혓바닥을 끊어놓아라. 여럿이 욱대기는 바람에 욱보는 얼굴이 노래지고 변명 한마디 못하였다. 아무튼 두 놈이 다 같은 놈이니 이후로는 스승의 문전에는 발그림자도 못하도록 결말을 지었다. 제절대절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에 아사녀는 잠이 깨었다. 가뜩이나 수수산란한 심사가 장달과 욱보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지러워져서 한경만 자고 나면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았다. 아사달이 집에 있고 아버지 생전에는 누가 동여가도 모르던 잠이었다. 그러던 것이 남편이 떠나면서 잠마저 가져간 듯 난생 겪고 보지 못한 잠 안 오는 밤이 이따금 그를 찾게 되었다. 첫 이별의 쓰라린 맛도 견디기 어려운데 소태 같은 불면증까지 그를 괴롭게 할 줄이야. 그러나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자 고달프고 고소한 잠이 다시 애절문 그를 찾아왔더니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심에 슬픔과 서름도 둘째 셋째요. 첫째 휘젓하고 무서운 증이 나서 또다시 잠을 이루려야 이룰 수 없었다. 금방 들다가 금방 깨고 코 한번 옳게 못 골아보고 환하니 박는 수도 한가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아찔은 삽사리가 허덕대고 짖는 것이었다. 그 컹컹 소리만 들으면 아사녀는 질겁을 하고 일어앉았다. 간이 콩만해지고 가슴은 가닥없이 뚝딱거린다. 누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마음이 오마조마하였다. 햇구멍 막히기가 무섭게 닫아걸었지만 문새들이나 잘 걸려줬는지 방 안을 두리번두리번 살피기도 하였다. 혹시 아사달님이 오시나.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리 무서워도 기어코 방문을 바시시 열어보아야 직성이 풀리었다. 텅 빈 뜰에 달 그림자만 어른거릴 때도 있고 또는 바람이 일렁일렁 불어 일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개는 이리 오르르 저리 오르르 뛰어다니며 세차게 짖었다. 하도 여러 번 속아서 이제 개 짖는 소리도 시들해지고 혼자 자는데 단련이 되어 어찌하면 잠도 곧잘 오게 된 판에 그 지긋지긋한 사단이 벌어졌다. 이럴까 저럴까 천가지 만가지 사려에 어젯밤도 고스란히 밝혔다가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인 것이 해가 돋도록 지나쳐 자고야 만 것이다. 방문을 열고 나와 보매 제비 두 마리가 빨랫줄 위에 납신 올라앉아서 추녀 끝을 쳐다보며 고 얼큰 대가리를 갑신거리며 연상 제잘거린다. 햇빛을 담속 안고 그 흰 뱃바닥과 남빛 날개는 윤이 자르르 흐른다. 아사녀는 가벼운 하품을 한 번 하고 고 혀를 돌돌 말아붙이고 꽈리를 불어 터뜨리는 듯한 소리를 어느 때까지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움트기 시작한 봄은 벌써 활짝 피었다. 제비도 옛집을 찾아오는데 아사녀는 날작지근한 몸에 기지개를 한바탕 늘어지게 켜면서 혼자 생각하였다. 아사달은 웬일일까? 늦잡아도 이틀면 이룩될 탑이건을 어째 입대 오지를 않는가. 올 때 지난 지가 벌써 오래이거든.
어째 온다는 김새조차 보이지 않는가. 오늘따라 아사녀는 아사달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아침 저녁 밤과 낮으로 문득문득 생각 안 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기다리기에도 지치어서 처음 모양으로 뼈끝이 저리도록 기다려지지는 아니하였다. 더구나 요새 와서는 제자들이 들고 나고 엄벙덤벙하는 바람에 마음 놓고 아사달 생각조차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제비가 온 것을 보자 심청이 나도록 아사다리가 그리웠다. 제비도 왔으니 그도 오려나. 불현듯 이런 예감이 그의 뒤숭숭한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도 오늘은 꼭 올 거야. 꼭 올 거야. 마침내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었다. 세상 없어도 오늘이란 오늘은. 아사다리가 터덜거리고 들이닥치고야 말 것 같았다. 금시로 들어설 듯하여 살인문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았다. 어서 밥을 지어 놓아야. 그는 불이 나게 물을 깃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밥솥에 불을 지피면서도 몇 번을 내다보곤 하였다. 밥을 다 지어놓고 아사달의 몫으로 밥 한 그릇을 떴다. 삽살이도 주인의 뜻을 아는지 그 뭉탕한 꼬리를 흔들며 앞발을 들어 치맛단 위에 깡충깡충 뛰어올랐다. 너도 서방님이 오늘 오실 줄 아니? 하고 아사녀는 그 숨많은 대강이를 어루만져 주었다. 오래간만에 차려놓은 겸상. 밥 한 그릇 더 올려놓은 것만 보아도 횡댕그레한 집안이 그득히 차는 듯하였다. 밥상을 차려다 놓고 행길에 나와서 서울 길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았다. 내가 미쳤나. 다시 들어와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를 않았다. 설마 오늘 해안으로야. 그래도 아사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사녀는 제비가 옛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남편 아사달이 곧 돌아오리라는 강렬한 예감을 갖습니다. 아사녀는 3년째 돌아오지 않는 아사달이 세상 업어도 오늘 올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쁘게 밥상을 차리지만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간절히 그를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아사녀의 깊은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